불길이 치솟는 아스팔트 같은 옥상 위. 노인은 맨발로 달려가 철문을 두드립니다. 발바닥이 뜨겁게 데워져 살갗이 까맣게 그을립니다. 땀은 흘러내릴 새도 없이 증발해버리고 입안은 타들어 가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뭘 잘못했니? 목소리는 갈라지고 두 손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아래층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얼굴이 스쳐 보입니다. 그 얼굴에 서린 건 연민도 두려움도 아닌 기묘한 쾌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더 이상 제 발목 잡지 마시고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웃들은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창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셔서 그렇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닫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진실을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철저한 고립.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 산 가족에게도 단 한순간에 낯선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서러움, 그 분노, 그 억울함 오늘 사연 속 어머니의 절규에서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옥상 철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손바닥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히는데도 박수님 여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지은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 잃고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 드는 거냐. 바람은 뜨겁게 불어왔고 시멘트 바닥에서는 달궈진 열기가 증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아래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누가 들어줄 것 같으세요?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내려올 힘도 없으시잖아요. 수님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려오라니?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란 말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잠근 거죠. 내려올 수 없게. 그 차갑고 또렷한 말투에 여사의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집에 들였던 날, 눈물 흘리며 두 손 꼭 잡고 어머니, 저희 집 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친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던 지은이었습니다. 그때 수님 여사는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 옷도 사입히고 음식도 챙겨주고 심지어 적금께서 집 전세 보증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혼자 허리 휘도록 벌어가며 며느리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한 것도 다 그 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지금 자신의 손으로 옥상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은아, 나는 너한테 뭐 하나 바란 적도 없다. 내가 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그런데 왜 이러니? 왜?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지쳤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세상 떠나고 저더러 언제까지 며느리 노릇만 하라고요? 이 집도 이 돈도 다 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살겠냐고요. 그제야 수님 여사의 눈에 번쩍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 내가 말하는 그 돈. 그거 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온 거다. 새벽부터 시장 나가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다.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했더냐? 그러나 며느리는 비웃음만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차례라는 거죠. 어머니는 평생 일했으니 이제 내려놓으셔야죠.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수님 여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분명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옥상 위에서 홀로 쓰러지는 순간 태양이 곧 불구덩이가 될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생명이 꺼질 터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은아, 가지 마라. 지은아. 수님 여사는 두 손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쪽 벽면의 녹슨 수도관에서 희미하게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사는 비틀거리며 기어가 그 물을 입에 대보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쇠맛과 먼지맛만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갈증은 더 심해졌고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수님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꼴은 안 보게 했을 텐데 내 아내가 날 이렇게 내모는구나.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여사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찾아온 건 아닐까? 누군가 이 상황을 봐줄 사람은 없는 걸까?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철문을 두드리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누구 없소. 제발 좀 도와주시오. 수님 여사는 옥상 구석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태양은 더욱 거세게 내려꽂혔습니다. 바닥은 마치 화덕 같아 발바닥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다 죽겠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 피가 맺혔습니다. 그 순간 철문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돌아온 걸까? 여사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지은아, 제발 이제 그만 열어다오. 내가 내게 뭐라도 다 줄 테니 문만 열어다오. 그러나 문 너머에서 들려온 건 무자비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버티지 마세요.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은 구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무너져 버리라는 저주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사의 두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만 몰고 왔습니다.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자신을 삼키려는 괴물처럼 수님 여사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남편 잃고도 아들을 키우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던 날들, 장사 끝나고도 손이 갈라져 피가 나는데도 꾹 참고 일하던 날들, 다 너 때문이었지, 지은아. 내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나는 진짜로 내 딸 만난 줄 알았다. 그때의 착각이 지금 그녀를 불지옥 같은 옥상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철문 아래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괜히 소리 질러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웃들은 다 제가 설명해 놨어요. 다들 어머니 치매라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이렇게 똑똑히 다 알고 있는데. 여사는 철문에 매달려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뜨거운 바람에 휩쓸려 허공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순간 옆집 창문이 열리며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곧장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그래요. 제가 잘 돌볼게요. 창문 밖으로 나온 이웃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수님 여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녀는 옥상 모퉁이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지독한 갈증, 불에 달궈진 공기, 배신감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살아남기만 한다면 이 억울함 끝까지 밝혀내고 말 거다. 너를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고 말겠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사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님 여사는 정신을 부여잡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열기로 데워진 살같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지은이 뜻대로 되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혀는 바짝 말라붙어 말을 내뱉기도 힘들었고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참으실 수 있으면 참아보세요.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볼게요.
그 웃음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지며 옥상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수님 여사의 등골을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기어가듯 물탱크 그늘 아래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뜨겁고 공기는 숨막히게 뜨거웠습니다. 수님 여사는 바닥에 몸을 붙인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 지은의 민낯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한참이 지나자 아래에서 전화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는 요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제가 상속인이 되는 거 맞죠? 그 순간 여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래, 이게 다 돈 때문이었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 이유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분노가 그녀에게 다시 살아야 할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한 짓을 세상에 낱낱이 말하리라. 수님 여사의 두 눈에 옅은 광채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님 여사는 물탱크 그늘 아래에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이고, 큰 소리 나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좀 상태가 심하셔서요. 문을 잠가두지 않으면 위험해서 그래요. 그 말에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나도 깜짝 놀랐네. 치매가 점점 심해지셨나 보네. 지은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별짓 다 해도 안 통하네요. 어쩌겠어요. 제가 끝까지 모셔야죠. 힘들어도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이웃은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지은 씨가 착하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참 효부네. 수님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치가 떨리도록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게 효부라고? 날 여기다 가둬놓고 죽이려 드는 게. 옥상 위에서는 절망의 눈물이 흐르는데 아래에서는 거짓말로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인가. 지은은 이웃과의 대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귀에 대며 또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는 상태가 심각해요. 아마 오래 못 버티실 겁니다. 그럼 상속 절차는 바로 진행되겠죠? 그 순간 수님 여사의 온몸에 힘이 퍼졌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돈 때문이었구나.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내 마지막 삶마저 돈 때문에 내던지는구나. 하지만 내가 그냥 쓰러질 것 같으냐.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두 눈만은 번쩍 빛났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여름 오후,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 그 평화로운 일상과 자신이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이 겹쳐지자 그녀는 더욱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다. 내 억울함을, 내 목소리를 세상에 남겨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물은 한 방울도 없었고 그늘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바람이 목을 태웠습니다. 그녀는 옥상 난간을 붙잡고 휘청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이글거렸고 세상은 그녀를 조롱하듯 밝았습니다. 수님 여사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지금 소리쳐봤자 아무도 믿지 않겠지. 다들 지은 말만 믿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살아남아 증거를 남겨야 해. 그녀는 바닥에 흘러내린 피와 땀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글자를 새기듯 긁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며느리 나를 가뒀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이 옥상에 올라온다면 적어도 이 글씨를 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다시 철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환청일까?
수님 여사의 가슴은 쿵쿵 뛰었고 정신은 아득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날 죽이려 한다 해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내 죄를 밝히고 말 거다. 바람은 뜨겁게 불어왔고 그녀의 머리칼은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었습니다. 옥상은 여전히 불지옥 같았지만 그 속에서 수님 여사의 의지는 더 단단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님 여사의 입술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을 만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바람이 목을 태워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캑캑, 목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땀에 젖어 축축해졌지만 동시에 살갗은 화상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태양이 쉼없이 내리꽂혔고 그림자는 점점 짧아져 그녀를 더는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해 나는 아직.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의 뜨거움이 등에 닿자 온몸이 불길 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며느리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모. 맞아요. 어머니 상태가 정말 위험해요. 아침부터 환청 들린다며 옥상에서 난동을 피우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잠가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이모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 고생이다. 다른 며느리 같으면 진작 손 놨을 거다. 그러게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남편 없는 집에 저라도 어머니를 모셔야 하잖아요. 수님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입 저 입만 열면 천사 소리 듣겠구나. 하지만 실상은 나를 옥상에 가둬 죽이려는 살인자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돌려 철문으로 기어갔습니다. 문고리를 붙잡았지만 철문은 단단히 잠겨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에는 시멘트에 긁힌 자국이 가득했고 손톱은 이미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문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제발 누군가 진실을 봐줘. 바로 그 순간 아래층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 시원한 얼음물을 들이키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수님 여사의 가슴은 더 옥죄어 왔습니다. 자신만 이 지옥 같은 옥상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이웃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위험해요. 갑자기 뛰쳐나가려 하시고 제가 옥상에 두는 건 오히려 안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무슨 소리 들리더라도 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치매가 심해져서 그래요. 그 말에 이웃은 걱정스레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지은 씨, 힘들겠다. 그래도 참 잘한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모시고 있으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해보려고요. 그 거짓된 목소리가 수님 여사의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끝까지? 내 말대로라면 나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다. 하지만 나는 끝내 쓰러지지 않을 거다. 수님 여사는 뜨겁게 달궈진 바닥 위에서 기어가듯 움직이며 남은 힘으로 손가락을 들어 시멘트 바닥에 또박또박 글자를 새겼습니다. 살려달라. 며느리 지은이 가둠.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만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옥상에 오를 것이고 그때 이 글자가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숨은 점점 가빠왔습니다. 눈앞은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하나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반드시 살아서 이 진실을 말하리라. 수님 여사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마치 불에 달군 돌 위에 던져진 한 줌 풀처럼 추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흐르며 바닥에 남긴 글씨. 그 글씨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살려달라 지은이 가둠. 거칠게 새겨진 글자는 땀과 피에 번져 있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태양이 알아서 끝내줄 거야. 나는 손 안 대고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그 말에 순임 여사의 눈이 부릅떴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나를 죽일 생각이구나. 바닥에 붙어 있던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탈진으로 떨리고 가슴은 쿵쿵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쓰러질 수 없어.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옥상 위를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사이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아기 울음소리, 멀리서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 세상은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데 나만 이 지옥에 갇혀 있구나. 눈물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은은 그때 다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보험사죠? 어머니 명의 보험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곧 사망진단서가 필요할 거예요. 네. 사망 원인은 더위로 인한 열사병 맞아요. 자연사로 정리하면 돼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순임 여사의 귀를 찔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험? 상속? 그래. 내가 노린 건 결국 그것이었구나. 여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나는 끝까지 버틸 거다. 내 죄를 세상에 밝히고 말 거다.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어 물탱크 그늘을 조금 더 옮겨 다녔습니다. 해가 기울면 그늘이 옮겨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은 뜨겁게 달궈져 발바닥이 타들어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아까 옥상에서 들린 소리 정말 괜찮은 거냐? 그러자 지은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원래 그러세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더우면 갑자기 소리 지르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그 거짓말에 이웃은 안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생이다. 착하다. 지은아, 순임 여사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착하다니, 저 아이가 날 죽이려는 살인자인데.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몸은 부서져 가지만 마음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곁에 없다 해도 나는 내 어머니로서 끝까지 버티겠다. 내 아내의 진짜 얼굴을 내가 직접 드러내고 말리라.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끝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더 깊게, 더 분명하게. 지은 살인. 옥상 위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증거처럼 또렷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순임 여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땀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바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해. 내가 끝내 살아남아야 해. 갈라진 목소리가 옥상 위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철문 아래쪽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큰 소리로 이웃들이 다 들으라는 듯 떠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곧 물도 갖다 드릴게요. 제가 잠시 문을 잠가둔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옆집 아주머니가 안도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난 또 무슨 일 난 줄 알았네. 지은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물? 물은 무슨 곧 필요 없을 텐데. 그 목소리가 옥상 위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임 여사의 가슴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웃들은 지은의 말만 믿고 있었고 자신은 여전히 철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힘겹게 몸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맹렬했고 세상은 그 어떤 자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겠구나. 다들 지은의 거짓말만 듣겠지. 하지만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수님 여사는 손끝으로 다시 바닥을 긁어 글자를 새겼습니다. 지은 가둠 죽이려 함. 손톱이 완전히 벗겨지고 피가 시멘트 틈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친척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이모, 어머니가 오늘 많이 힘들어 하셔서요. 제가 곧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근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게요. 수님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으면서 그녀는 두 손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치아는 흔들렸고 귀에서는 매미 울음소리 같은 이명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상인의 거친 걸음, 아이들이 뛰노는 발걸음. 잠시지만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 스쳤습니다. 여사는 힘겹게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바람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아래에서 지은이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어머니,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일이에요. 그 말은 공포와 절망을 한꺼번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사는 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날 이렇게 지옥에 가둬도 나는 꺼지지 않는다. 살아남아 끝까지 널 드러낼 거다. 그녀는 다시 바닥에 몸을 기댄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피로 새겨진 글씨,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진실을 증명할 무기였습니다. 수님 여사의 눈앞은 이미 흐릿했습니다. 태양빛이 하얀 불꽃처럼 번져 보였고 귀에서는 매미 울음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자 그녀는 현실과 환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아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더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민수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여사는 눈물이 솟구쳐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온 거니? 하지만 곧 아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며느리 지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 어머니, 어차피 곧 끝날 텐데 그렇게 발버둥 쳐도 뭐가 달라지나요? 그 말에 여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환영 속에서도 그녀의 분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내가 살아남아 내 죄를 밝힐 거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힘을 잃고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땀과 피가 뒤엉켜 몸은 축축히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지은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보험도 정리됐고 상속도 문제없고 이제 어머니만 사라지면 된다. 며칠만 더 버티면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 소리에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나를 며칠 동안 이대로 두겠다는 거냐?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순간의 분노가 아니다. 저 아이는 치밀하게 준비한 거다. 날 치매 환자로 몰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내 죽음을 자연사로 덮으려는 거다. 그녀는 남은 힘으로 다시 바닥을 긁어 글씨를 새겼습니다. 지은 상속보험. 손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돌려 옆집 아이가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철문 너머로 잠시 고개를 내밀더니 수님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사의 눈빛이 간절하게 흔들렸습니다. 제발 도와주렴. 그러나 아이는 순식간에 지은의 목소리에 놀라 달려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있어. 햇볕 세니까 밖에 있지 마. 수님 여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희망마저 빼앗긴 듯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쓰러지면 내 아내가 세상을 속이고 내 이름마저 더럽히고 말 거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눈앞은 다시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환영이 또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셔야 해요. 그 말이 환영이든 환청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금 수님 여사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치켜떴습니다. 여전히 옥상은 불지옥 같았지만 그 속에서 여사의 의지는 더욱 단단히 타올랐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쥔 채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일부러 덧칠해 두었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고, 지은 씨, 어머니 소리가 옥상에서 계속 들리던데 괜찮은 거야? 아주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요즘 더위 때문에 치매가 더 심해지셨어요. 잠깐 문을 잠가두는 게 더 안전해서요. 괜히 뛰어내리시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요즘 더우니까 위험하지. 그래도 내가 참 잘한다. 요즘 누가 어머니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보냐. 저라도 아니면 누가 모시겠어요. 남편도 없고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겉으로는 눈물이 고인 듯한 표정. 그러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번쩍였습니다. 수님 여사는 옥상 위에서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전해지는 지은의 연기. 그 위선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날 옥상에 가둬 죽이려는 게 책임이더냐? 몸은 이미 탈진으로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귀는 또렷하게 그 거짓말을 잡아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은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사 직원과의 대화였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문의드렸는데요. 혹시 어머니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은 바로 되나요? 서류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의 대답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이번 달 안에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이미 상황을 확정지은 사람처럼 수님 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아이는 이미 내 죽음을 정해놓았구나. 살아서 내려가지 못하면 난 그냥 자연사로 기록되겠지. 아무도 진실을 믿지 않겠지. 그녀는 몸을 떨며 바닥을 다시 긁었습니다. 지은 보험 죽이려 함. 손끝에서 피가 번졌지만 글자는 또렷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옥상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었고 눈앞은 아득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사의 가슴속에는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틴다. 내가 쓰러지면 저 아이의 거짓말이 세상을 지배하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남는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다. 한참 뒤 지은은 다시 이웃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머니 소리가 들리면 놀라지 마세요.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믿었습니다. 그래, 지은 씨가 참 착하다. 맞아. 요즘 며느리들 중에 저렇게 정성인 사람 드물어. 그 칭찬이 지은에게는 마치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옥상 위의 수님 여사에게는 그것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 천지가 거꾸로 됐구나.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리고 진실은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묻히는구나.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시야는 점점 좁아졌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선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 수님 여사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몸은 이미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갈라져 뜨거운 모래를 삼키는 듯했고 가슴은 덜컥거리며 멈출 듯 요동쳤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며 오래전 장면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생선을 팔던 자신, 손에 멍이 들도록 짐을 나르며 아들을 키우던 젊은 시절, 그리고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며 눈물 흘리던 날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때의 민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수님 여사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켜봐 준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겠지? 그러나 아들의 환영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며느리 지은의 얼굴이 차지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 어머니, 괜히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요. 며칠만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끝내 살아남아 내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리라.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어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팔은 휘청거렸고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은의 전화통화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 상태가 오늘은 더 심해졌어요. 혹시라도 오늘 밤에 무슨 일 생기면 내일 바로 연락드릴게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철문을 뚫고 올라와 여사의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밤을 노리는구나. 수님 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멘트 바닥에 손끝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손톱이 이미 부러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죽이려 함. 붉은 자국이 바닥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다가오는 걸까? 아니면 또 다시 환청일까? 수님 여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살려달라. 그러나 바람이 불며 그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지은은 창문을 닫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어머니,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나요. 수님 여사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의식이 꺼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수님 여사의 의식은 이제 거의 끊어질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호흡은 얕고 가빠졌습니다. 몸은 이미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붙은 돌덩이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더 뒤섞였습니다. 환영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고 어린 시절의 민수가 뛰어다니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따스했지만 동시에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갈 수 없어.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온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노는 소리. 그 소리는 여사의 귀에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 아이들 제발 이쪽을 받아오. 이 옥상을 한 번만 올려다 받아오.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어 철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손끝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철문 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옆집 아이였습니다. 손에 아이스크림을 쥔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철문 틈 사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님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얘야, 제발 어른들 불러다오.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희미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들은 듯 고개를 갸웃하다가 곧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여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희망이 또다시 흩어져 버린 순간,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애가 장난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다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이웃 아주머니의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그래, 지은 씨가 있으니 다행이다.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해. 그 대화가 여사의 귀에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다행? 내가 죽어가는 게 다행이라니 세상이 이렇게 뒤집혔구나. 그녀는 숨이 가빠오며 눈앞이 또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들어 바닥에 글자를 이어갔습니다. 지은 가둠 죽인다. 손끝이 부러져 피가 흥건히 번졌지만 글자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였습니다. 무겁고 일정한 리듬의 발소리. 수님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지은인가? 아니면 누군가 날 구하러 오는 걸까?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철문을 향해 몸을 끌어갔습니다. 희미한 눈빛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쿵, 쿵 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님 여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붙들어 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지? 제발, 제발 지은이 아니길 누군가 날 구하러 오는 거길. 철문 아래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수님 여사는 남은 힘을 짜내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여기 좀 살려.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 바람 속에 묻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곧 철문 앞에 서 있던 발자국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생수병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차갑게 웃으며 철문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버티고 계시네요. 대단하세요. 하지만 물은 못 드려요. 괜히 체력만 회복되면 일이 길어지잖아요. 그녀는 일부러 생수병을 흔들며 눈앞에서 보란 듯이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투명한 물줄기가 시멘트 바닥에 번지며 옥상 구멍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수님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널 가족이라 부르겠니? 지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렇게 내 인생을 붙잡아 놓고 괴롭히셨나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장애물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수님 여사의 가슴을 찢어발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수님 여사는 이를 악물며 기어가듯 바닥에 다시 글자를 새겼습니다. 지은 물버림. 그녀는 의식이 가물거리면서도 마지막 증거를 남기려는 듯 손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저걸 보지 못해요. 어머니, 결국 햇빛에 말라 없어질 거예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발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옥상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수님 여사는 눈앞이 아득히 흔들리며 세상이 하얗게 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완전히 꺼지려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그녀는 손가락 끝을 들어 바닥에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글씨를 남겼습니다. 피와 땀이 뒤섞인 흔적이 태양빛에 반짝이며 옥상 위에 새겨졌습니다. 수님 여사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숨소리는 거친 바람처럼 가쁘게 끊어졌습니다. 옥상 위는 여전히 불덩이였고 그녀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앞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여사는 떨리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곧 환영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며느리 지은의 냉소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버티세요. 어머니, 아무도 안 와요. 다들 제가 하는 말만 믿을 거예요. 수님 여사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손가락을 들어 다시 글자를 긁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 살인. 글씨가 점점 퍼지고 번져도 그녀의 의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습니다. 지은 씨. 그런데 이상하다. 아까부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던데 치매라기엔 좀 다른 것 같던데?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실 수도 있죠. 더위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신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데. 수님 여사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누군가 드디어 낌새를 챈 걸까?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발.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희미했습니다. 바람이 불며 소리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지은이 고개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니가 또 환청에 시달리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사의 귀에는 분명 들렸습니다. 아주머니의 속삭임 같은 말. 그래도 뭔가 수상해. 수님 여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의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누군가는 진실을 볼 거야. 그녀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다시 바닥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도와줘, 진실. 붉게 번지는 글씨가 옥상 위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수님 여사는 옥상 모퉁이에 웅크린 채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겼지만 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 그래도 내가 올라가서 어머니 좀 뵈야 하지 않겠어? 아까부터 목소리가 너무 절절하게 들리던데. 수님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진짜로 옥상으로 올라오려 하는 건가. 하지만 지은은 잽싸게 손사래를 치며 막아섰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지금은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흥분하셔서 괜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다 진정시킬 테니까 그냥 내려가 계세요. 아주머니는 선뜻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큰일이라도 나면. 지은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일부러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요즘 저를 너무 힘들게 하세요. 밤마다 소리 지르시고 칼까지 들고 나오신 적도 있어요. 제가 죽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문을 잠근 거예요. 아주머니,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네, 제가 차마 말씀도 못 드렸어요. 동네에 소문나면 어머니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지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은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내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네. 수님 여사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내가 칼을 들었다니.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러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래에서 지은은 철문 쪽을 힐끗 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를 향해서는 눈물 어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괴롭지만 어머니를 버릴 순 없잖아요. 제가 다 안고 가야죠. 그 연기에 속아 아주머니는 지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가 참 착하다.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만 해. 수님 여사는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의식이 아득히 흔들리면서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세상 천지가 다 속아도 나는 살아남아 이 거짓을 다 드러낼 거다. 내가 아무리 연기를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다. 그녀는 다시 손가락을 들어 바닥에 긁었습니다. 지은 거짓말. 붉게 번지는 글씨가 옥상 위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수님 여사의 몸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가슴은 덜컥거리며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은 목구멍에서 끊어질 듯 털떡거렸습니다. 눈앞은 자꾸 어두워졌다가 번쩍이며 빛을 내뿜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건 아들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이미 의식은 현실과 환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만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가 분명히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나는 끝이구나. 수님 여사는 바닥에 몸을 붙인 채 마지막 힘으로 손가락을 들어 글자를 긁었습니다. 오늘 밤 죽음. 손끝이 부러져 피가 번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후 아래에서 들려온 건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 씨.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조용한 거 아냐? 아까까진 소리 지르시던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불안하네. 수님 여사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누군가 올라오기를. 하지만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조용하신 게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진정하신 거예요. 제가 물도 드리고 쉬게 해드렸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미심쩍어 했지만 지은의 태연한 말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뭐. 그 순간 수님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희망은 다시 멀어져 가고 몸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내선 안 돼.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바닥에 또 다른 글씨를 새겼습니다. 지은, 오늘 밤. 글씨가 휘청이며 흐트러졌지만 분명히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듯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내 아내의 죄를 끝내 밝히고 말겠다. 수님 여사의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끊어질 듯 얕아졌고 가슴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몸은 달궈진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돌덩이 같았고 팔과 다리는 더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 좀 데려가다오.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래층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은 씨,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방금도 분명히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 치매 환자 목소리라기엔 너무 절절했어. 이번엔 평소 조용하던 정씨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님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누군가 드디어 눈치를 챘구나. 제발,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아다오. 지은은 잠시 굳어졌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예민하게 들으신 거예요. 더위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신 거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어머니가 심해지셔서. 그러나 정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시장에서 사람들 목소리 수십 년 들어온 귀야. 방금 목소리는 죽을 힘 다해 살려달라는 소리였어. 내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네. 지은의 얼굴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아저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어머니는 흥분하셔서 누구라도 보면 더 난리 나요. 괜히 올라오시면 오히려 위험해요. 아저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문을 열어서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뭐가 문제냐?
수님 여사의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철문 앞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들으며 남은 힘을 짜내어 손가락을 바닥에 긁었습니다. 열어, 제발 열어. 그러나 지은은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돌본다니까요. 제 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정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수님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적어도 한 사람은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탈진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야는 흔들리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바닥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정 씨, 도와줘.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철문 밖에서는 여전히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끝까지 버티려 했고 정 씨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님 여사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부디 이번엔 진실이 드러나기를. 쿵, 쿵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 씨 아저씨의 굵은 주먹이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당장 열어. 더는 못 믿겠다. 지금 이 소리가 치매 노인의 소리 같아 보여? 이건 살려달라는 비명이라고. 지은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괜히 문 열면 어머니가 더 위험해져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그러나 정 씨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했잖아. 숨기려는 게 뭐냐? 왜 문을 열지 못하냐? 그 순간 다른 이웃들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가게 문을 닫고 올라온 사람들, 창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수님 어머니가 옥상에 계신다는데? 치매라더니 정말 맞는 건가? 사람들의 시선이 곧장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심해져서요. 제가 잠깐 문을 잠가둔 것뿐이에요. 제가 무슨 나쁜 마음이 있겠어요? 남편도 없는 집에서 제가 홀로 어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몇몇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은 씨가 얼마나 고생이 많아. 하지만 정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난 들었어. 분명히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그건 헛소리가 아니었어. 만약 내 말이 맞다면 지금 당장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줘. 그럼 아무 의심 안 하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도 직접 확인해보자. 문만 열면 될 걸 왜 저렇게 버티는 거야? 지은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시선이 몰리자 더는 변명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저는 말끝을 흐리는 순간 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 내가 못 연다면 내가 부수겠다. 그는 굵은 쇠막대를 들고 와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쾅, 쾅. 무거운 금소금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님 여사의 눈꺼풀은 무겁게 감겨 있었지만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마지막 힘으로 손가락을 들어 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지은 가둠 살려달라. 피와 땀으로 번져 있었지만 그 흔적은 분명 남아 있었습니다. 쾅! 마지막 한 번의 충격에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철문이 덜컥 열리자 뜨거운 열기와 함께 수님 여사의 축 늘어진 몸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로 갇혀 있었잖아. 정 씨는 급히 달려와 수님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수님 여사의 눈꺼풀이 미약하게 떨렸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수님 여사의 축 늘어진 몸을 정 씨가 부축하자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옥상에 가둬뒀다고? 치매라더니 이게 무슨 치매야. 이건 누가 봐도 가둔 거잖아. 수님 여사의 옷은 땀과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끝은 시멘트에 긁혀 피투성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붉게 번진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 가둠 살려달라. 사람들이 그 글씨를 발견하자 순간 고요가 흘렀습니다. 곧 이어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직접 남긴 거야. 거짓말이었네. 지은 씨, 당신이 한 짓 맞지?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니가 원래 이런 헛것을 보시고 제가 잠깐 진정시키려고 문을. 그러나 정 씨가 날카롭게 끊어냈습니다. 그럼 이 글씨는 뭐냐? 손끝이 다 부러지고 피투성이인데 저걸 헛것 보고 쓴 거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몰아세웠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동안 우리가 속은 거네?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없고 저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했잖아요. 그 분노가 그게 사람들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연민이 아니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몰아도 된다고 생각해? 당장 경찰 불러야 해. 수님 여사의 눈꺼풀이 미약하게 떨리며 열렸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말에 속지 마오. 이 모든 건 다 계산된 거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님 여사의 손끝이 피로 번진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또렷이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은 오늘 밤 죽인다. 사람들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는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정 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네. 지은은 얼굴을 감싸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사람들이 수님 여사를 부축해 옥상에서 내려오자 지은의 연극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얀 병실 창가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오며 수님 여사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끝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손이 남긴 글씨가 그녀를 살렸습니다. 옆에는 정 씨와 이웃들이 서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수박을 들고 왔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반찬을 싸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못하게 우리가 지켜드릴 겁니다. 수님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람 손 잡을 줄 몰랐어. 그녀는 약한 손을 들어 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버티셨으니 살아난 거지요. 그 의지가 우리 모두를 움직인 겁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수갑이 채워진 지은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은 씨, 살인미수와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다 내 계획대로였는데. 이웃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동시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게 효부라더니 결국 사람 잡을 뻔했네. 이제라도 잡혀서 다행이다.
수님 여사는 지은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진실은 드러났으니까. 경찰이 지은을 데리고 나가자 병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남은 건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과 노을빛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병문 안을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이웃 아이들, 심지어 평소 얼굴만 알던 주민들까지 모두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수님 여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지. 정과 믿음으로도 충분히 이어지는 게 가족이야.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이 아니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퍼져나갔습니다. 불지옥 같던 옥상의 태양과는 달리 이번 빛은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수님 여사는 속으로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 옆에는 이웃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녀의 미소는 노을빛에 물들어 한 송이 꽃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